홍콩 영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는 홍콩 영화를 한국 영화보다 훨씬 많이 봤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영웅본색 시리즈가 있었고, 홍콩 무협, 홍콩식 느와르 영화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성룡이나 이영걸 같은 홍콩 무술 영화의 배우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홍콩 가요계의 4대 천왕, 유덕화, 곽부성, 장하구, 여명 등이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고, 여명은 우리나라에서 가수 활동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영화의 이면에는 홍콩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뛰어난 작품성의 영화들, 뛰어난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홍콩 뉴웨이브 하면 떠오르는 서극부터 오우삼, 첸카이거, 광금봉, 장예모 같은 그리운 이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왕가위 감독은 비록 제 주관적인 감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한국의 영화 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인들이 왕가위의 팬을 자처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왕가위의 영화는 지금 보더라도 그 세련됨에 놀라게 됩니다. 왕가위 특유의 감각적인 영상미는 보는 내내 감탄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가 보더라도 이 영화의 화면과 핸드헬드 기법과 구도와 감각이 예사롭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왕가위가 보여주는 영상미의 세계는 충격적인 것이었죠. 비단 화면에 보이는 영상 자체만 아름답거나 감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너무나 서정적인 연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이루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감수성을, 허물을, 황량함을 풍기고 있죠. 당시의 홍콩 사회의 분위기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운명을 왕가위 감독은 마치 선로를 이탈한 기차에 올라탄 사람의 그림처럼 휘청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화양연화가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하자 아주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영화관으로 가서 화양연화를 보고 또 본 셈입니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애처롭고 외롭고 안타까운 그 정서가 지금의 시대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까요? 우리도 다리가 없는 새의 기분을 팬데믹 시대의 앞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듯 비행하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화양연화는 상업적인 성공을 했고 영화관은 기다렸다는 듯 왕가위 감독 특별전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온 게 바로 해피투게더입니다. 원제는 충광사설이죠. 개봉 당시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지만 해피투게더의 개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가 상영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묘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동성 간 성행위가 들어간 퀴어 영화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만 해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1998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야 겨우 일본 문화가 개봉되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으니 당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그런 시간을 넘어 이제 해피투게더를 다시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니 반갑습니다. 왕가위 감독이 말하는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 해피투게더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휘와 보영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남자고 두 사람은 왜인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로 왔고 두 사람은 지금 이과수 폭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하지만 이과수 폭포로 향하는 길을 모르는 둘은 길을 잃고 헤매고 맙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휘와 보영.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두 사람의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는 곳이고 그곳을 찾아가는 길에 보영이 흥미를 잃은 것은 보영이 아휘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해피투게더를 봤을 때는 이과수 폭포를 가지 못하고 길을 잃은 두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삶과 운명을 그대로 은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도 아휘의 마음도 이처럼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탱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어지러운 상태로 몸을 흔드는 것이 이들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느낌이 들면서 내가 아니게 된 것 같은. 지도를 펴놔도 길을 알 수 없고 어디에다 물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두 사람. 목적지가 없기에 자유롭다 생각하는 보영.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척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이기에 그는 다시 정처 없이 걸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아비정전에 다리가 없는 새처럼 보영은 계속해서 헤매는 것이 운명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부유하고 흐름에 맡겨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태도는 무척 허무해 보이면서 동시에 무력함을 느끼게 하죠. 이는 당시 홍콩이라는 세계의 운명을 묘사하는 듯 보입니다. 결국 둘은 헤어집니다. 아니, 또 헤어진 거죠. 그리고 아비는 홍콩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었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허름한 탱고바에서 문지기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홍콩에 전화도 하는 아휘의 삶과 보영은 전혀 다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아휘의 눈에 다시 보영이 들어옵니다. 보영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탱고바에 들어오죠. 그리고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휘를 다시 찾아오는 보영. 아휘는 보영에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영은 그런 아휘에게 계속 들이대죠. 키스를 하고 만나려 하고 옆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휘는 그런 보영에게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견딜 수 없고요. 더는 보영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보영은 아휘의 집과 전화번호를 알아내 자꾸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차갑게 대해 떠난 줄 알았던 보영이 크게 다쳐서 돌아온 날 아휘는 보영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의 사랑을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보영의 레파토리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그 레파토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보영의 말. 보영의 사랑은 마치 탱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것이죠. 춤을 추고 헤어져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라고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순간의 움직임이기에 언제든 처음부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휘는 매번 그 다음을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목표에 이과수 폭포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탱고를 추고 감정에 못 이겨서 입을 부비고 사랑을 나누면 보영은 그걸로 된 거거든요.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그게 보영의 사랑이죠. 보영은 그야말로 즉흥적인 사람이고 광기 어린 사랑의 화신입니다. 보영은 미래도 내일도 안정적인 삶도 바라지 않아요. 지금의 감정에 순간의 열정에 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안쓰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휘는 보영을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보영이 정말 기막힌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밤중에 아휘를 데리고 큰 다리를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아휘는 너무 추워서 이불로 몸을 덮고 나왔어요. 그리고 추워서 더는 못 가겠다고 하는데 보영은 억지로 아휘를 데리고 휘적휘적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고 난 후에 보영도 갑자기 추워진 거죠. 그리고 아휘를 향해 웃으면서 말해요. 그야말로 기분파의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추워지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하는 거죠. 즉 보영에게는 목적지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어디론가 가고 있다.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디로 도착할 수 있을지 도달한 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갑작스러운 보영의 행동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등장하는 그의 말과 행위들이 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아휘가 왜 보영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죠. 추위에 떨다가 몸살이 나서 드러놓은 아휘.
보영은 그런 아휘를 깨워서 말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밥을 해달라고요. 아휘는 열받아서 소리치죠. 係咪人嚟㗎？你問下你自己，病到咁叫起身煮飯俾你食。 사랑의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사랑할 때의 관계도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영처럼 정처 없이 움직이는 격동하는 삶을 삽니다. 반면에 아휘처럼 수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아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보영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 또한 깊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아휘와 보영의 관계를 애정의 크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휘가 보영에게 더 많이 휘둘리고 아휘가 보영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 관계죠. 그래서 보영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보영을 보살피죠. 특히 아휘의 고백, 보영의 상처가 더 낫지 않길 바랐다는 아휘의 고백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보영은 나으면 떠날 거니까 잠시 상처 입은 날개를 쉬게 하려고 아휘에게 온 것에 불과하니까. 일하는 곳에서 만난 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보영, 보영의 의심을 사자 장을 노려보는 아휘. 아휘는 보영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보영은 반면에 아휘에게도 자신과 같은 방황이, 열병 같은 사랑의 아픔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영은 아휘에게 자꾸만 캐묻습니다. 나 말고 몇 명이랑 잡았냐고. 아휘에게도 보영과 같은 미치광이의 모습은 있을 겁니다. 후일 아휘가 방황하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성인 영화관에서 모르는 서양 남자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아휘는 마치 보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그 열망이 보영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휘의 안에도 보영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휘는 보영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보영은 나의 극단적인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영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상처가 다 나은 보영은 마치 새가 잠시 몸을 뉘었던 곳을 떠나듯 가뿐하게 사라집니다. 여권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보영과 그런 보영에게 여권을 주지 않는 아휘. 차라리 길에서 자겠다는 보영은 그렇게 아휘의 곁을 떠납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장과 친해지는 아휘. 장과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장은 어렸을 때 눈이 아파서 귀가 많이 발달한 친구입니다. 일하는 곳에 여자 종업원이 매력적이라 생각하지만 장은 그녀의 소리가, 여자들의 높은 소리가 싫습니다. 장은 어떤 면에서는 아휘를 닮았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가고 싶은 아휘와 세상의 끝 우슈이아에 가고 싶은 장. 아휘는 그곳에 등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의 슬픈 기억을 다 벗어버리고 온다는 그 등대. 소리를 사랑한 장은 사진보다는 아휘의 소리를 원합니다. 세상의 끝으로 아휘의 슬픔을 가져가서 전부 묻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음기에 대고 슬픈 일을 말하려던 아휘는 흐느낍니다. 주위에는 탱고의 음악이, 테이블 위에 수많은 맥주병이 어지럽게 휘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추는 탱고와도 같은 영화. 녹음기에 대고 흐느끼는 아휘의 모습은 명장면으로 가득한 이 영화에서도 유독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 장면이죠. 장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휘. 아휘는 몇 번이나 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장과 포옹하는 아휘의 모습. 아휘는 장과 포옹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들렸을까? 하는 아휘의 질문. 아마 장은 들었겠죠. 그의 귀라면 아휘의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 정도는 날카롭게 잡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아휘는 이과수 폭포를 갑니다. 그 사이에 보영은 아휘에게 여러 번 연락해요. 여권을 달라는 말. 하지만 아휘는 보영의 연락을 피합니다. 다시 보영의 목소리를 들으면, 보영의 그 강력한 레파토리를 들으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한번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랄 것을 알기에, 그리고 보영은 잠시 쉴 곳을 찾듯 아휘를 찾을 뿐이라는 걸 알기에 아휘는 보영을 피합니다. 치명적인, 마치 피할 수 없는 역병과도 같은 사랑. 그게 보영이라는 존재죠. 이과수 폭포를 찾아갔고 폭포수를 맞았지만 함께 하고자 했던 보영은 없습니다.
보영은 또 어딘가를 정처 없이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치면 누군가에게 몸을 맡기고 다시 술에 취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랑에 도박에 취해서 어딘가를 방황하겠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과수 폭포. 영화는 아휘의 감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리서 부감으로 폭포의 모습을 가만히 담아낼 뿐입니다. 허무할 정도로 담담하게 그 장면이 지나가죠. 또 한 사람의 여행자, 장은 마침내 세상의 끝에 닿았습니다. 등대에서 아휘의 기억을 묻어주려고 했지만 아휘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의 그 좋은 귀에도 멀리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도 싸울지 아닐지 알아맞히는 장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아휘는 흐느꼈습니다. 아휘가 벗어버리려고 했던 것은 어느 특정한 기억이 아니라 보영과 함께하며 얻었던 슬픔 그 자체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아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고 싶은 말도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고 고백하는 아휘. 아휘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이 느낀 것을 줄줄 적어내는데 그 중에서 한 문구가 귀에 확 들어옵니다. 亦都希望佢準我講一句，俾我由頭嚟過。 마치 아휘에게 보영이 말하듯 아휘는 아버지에게 보영처럼 말합니다. 둥지를 떠나는 새는 보영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둥지를 떠날 그리고 떠나온 새들이죠. 새들에게 둥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인 모양입니다. 보영이 아휘를 바라보듯. 아휘는 다시 돌아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아휘. 그곳에서 아휘는 마치 여행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흥성거리는 거리, 번화한 시장에서 국수를 마시고 흘러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TV에서는 등소평이 죽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아휘의 대사는 점차 없어집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전철을 타고 조용히 사라지는 아휘의 모습을 담아낼 뿐이죠. 왕가이 감독이 그려내는 사랑은 언제나 선명하게 역할이 드러납니다. 능동적인 역할과 수동적인 역할. 만남에 있어서 새가 되는 쪽과 둥지, 아니 나뭇가지가 되어주는 쪽이 분명하게 나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마치 위스키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은 어지럽고 혼탁한 감성이 녹아있죠. 예전에는 해피투게더를 볼 때마다 아휘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과도하게 매력적이고 마치 하나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장구경의 보영은 다소 과장된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반면 아휘의 내면과 고통, 상실과 성장은 더 깊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휘, 등소평의 죽음, 그리고 일상의 장면이 나오고 음악은 흥겨운 해피투게더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 의문입니다.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그저 왕가이 감독의 센티멘털리티다 라는 식으로 제 의견을 피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휘의 귀환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보영의 비참함 때문입니다. 아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영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있었죠. 보영에게 돌아갈 곳은 아휘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가이 감독은 누군가와 춤을 추고 눈빛을 교환하지만 다시금 거리에 비참하게 쓰러지는 보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휘보다 슬프고 비참했던 것은 어쩌면 보영이 아니었을까요? 보영은 아휘가 아니면 몸을 뉘을 수가 없는데 다시 자신을 망가뜨려서라도 아휘에게 돌아오고 싶었을 텐데 아휘는 떠나버렸죠. 어쩌면 보영이야말로 아휘에게 간절했던 것은 아닐까. 아휘가 자신에게 느끼는 그 매력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즉 보영답게 살면서도 아휘를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아주 어쩌면이지만 보영은 혹시 아휘와 같이 있고 싶어서 자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휘의 방에는 이과수 폭포가 그려진 등이 있습니다. 보영은 그 등을 바라봐요. 이과수 폭포를 가고 싶은 아휘의 꿈. 하지만 보영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휘는 보영이 낫지 않기를 바랐다지만 보영은 아휘가 이과수로 가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과수로 가면 아휘가 변할까봐, 그 다음을 말할까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영을 버릴까봐, 더는 탱고를 추지 않을까봐. 아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영원히 이 순간을 반복하고 싶어서, 마치 루프를 하듯
아휘를 잡아놓고 싶어서 그 강력한 레파토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를 반복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은 보영도 같았던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아휘는 보영을 떠나 돌아왔습니다. 다른 삶이, 다른 인연이 그를 기다리겠죠. 보영은 어떨까요? 여전히 술에 취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헤매며 받지 않는 전화를 걸고 아휘가 사라진 아휘의 숙소 주변을 서성이지는 않을까요? 다시 만난 해피투게더, 아니 춘광사설은 90년대 후반에 영화를 보던 저와 지금의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춘광사설의 뜻은 구름 사이로 살짝 비추는 봄 햇살을 뜻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숨기고 싶던 은밀한 비밀이 드러난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할 겁니다.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휘일까요? 보영이었을까요? 다시 보는 내내 그간 제가 왜 양조위만을 바라봤는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내내 장국영이 연기한 보영은 비참하게 아휘를 갈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숨긴 건 보영이 아니었을까요? 택시에서 아휘에게 천천히 머리를 기대는 보영, 아휘가 떠먹여주는 수프를 받아먹는 보영의 모습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영은 보영으로 있어야 아휘의 관심을,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영이 탱고바에 문지기를 하는 아휘를 보았을 때 장이 있었다면 두근거리는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영화, 왕가희 감독의 마스터피스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화. 왕가희의 작품 중에서 저는 중경삼림을 가장 좋아합니다만 해피투게더 역시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피투게더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90년대의 풍경에는 왕가희가 있었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